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꿈을 자주 꿉니까?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꿈으로 미래의 일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꿈 중에서도 태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몽. 태몽이란 아이를 임신할 것을 예견해 주는 꿈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태몽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꿈을 통해 아기의 성별, 장래의 운명 등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몽은 반드시 임산부만 꾸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가까운 지인들이 꿀 때도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좋은 태몽을 대신 꿨을 경우에는 돈을 주고 그 꿈을 사기도 합니다. 태몽을 꾸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임신 전후나 출산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태몽은 깨어난 후에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꿈속에서 무언가를 가져오거나 받는 꿈, 자세히 관찰하는 꿈, 동물에게 물리거나 동물이 가슴에 안기는 꿈은 태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몽의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랑이가 꿈에 나타나면 아주 좋은 꿈으로 아이의 성격이 활발하고 나중에 높은 지위에 오를 거라고 예견합니다. 별이 떨어지거나 별을 삼킨다면 아이가 나중에 연예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돼지는 돈과 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부자가 된다고 예측합니다. 큰 뱀이 온몸을 감는다면 아들이, 큰 뱀이 집 밖으로 나간다면 딸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태몽이 있습니다. 태몽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100% 믿지는 않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장래를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아이의 태몽을 기억해 두었다가 아이가 크고 나면 태몽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아이를 가졌을 때 좋은 꿈을 꾼다면 메모해 두었다가 아이가 컸을 때 얘기해 주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태몽이 무엇입니까? 1번. 임신할 것을 알려주는 꿈. 2번. 부자가 될 것을 알려주는 꿈. 3번. 복권에 당첨될 것을 알려주는 꿈. 정답은 3번. 복권에 당첨될 것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문제 2. 태몽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동물에게 물리는 꿈. 2번. 자세히 관찰하는 꿈. 3번. 기억나지 않는 꿈. 정답은 3번. 기억나지 않는 꿈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면 몸에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이 증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은 후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 아기를 낳은 후에 약해진 몸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보살피는 것을 산후조리라고 합니다. 산모들은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이때 몸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기를 낳을 때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출산 이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건강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산후조리를 하는데 개인의 증상에 따라 12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신체의 모든 기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찬바람을 쐬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산모는 관절염이나 전신이 저리는 등 아픈 증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산후풍이라고 합니다. 산후풍은 여성들이 임신 중 관리와 산후조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배뇨와 배변의 장애는 물론 산후우울증, 저혈압, 그리고 골다공증, 비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산후에는 기력을 보충하고 모유 수유를 위해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산후에 좋은 식품으로는 미역, 무잎, 다시마, 연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산후에 미역국을 꼭 먹습니다. 한편 출산 후 금지하는 음식으로는 딱딱한 음식, 자극이 강한 음식, 카페인, 술, 담배, 약 등이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은 산모의 약해진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자극이 강한 음식, 카페인, 술, 담배, 약 등은 모유를 통해 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전문적으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시설이 있는데 이곳을 산후조리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간호사가 산모와 아기를 보살펴주고 육아 전문가가 육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 목욕시키는 법, 기저귀 가는 법, 아기가 갑자기 아플 때 응급처치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는 몸의 회복을 위해 영양사가 짠 식단에 맞춰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요가나 필라테스, 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산모는 개인 방에서 지내고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지내는데 가족이나 지인들이 면회를 오면 산모는 면회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신생아실의 유리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지내며 친분을 쌓은 엄마들은 퇴소 후에도 모임을 가지며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도와줍니다. 한국의 독특한 산후조리 문화는 외국 사람과 다른 체형과 풍토에서 오는 필요성과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결합되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산후조리를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 아닌 것은 1번 산후풍, 2번 골다공증, 3번 심장질환. 정답은 3번 심장질환입니다. 문제 2. 산후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 맞는 것은 1번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2번 더울 때에는 에어컨을 세게 켠다. 3번 매운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신에게 감사를 전합니까?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신상. 한국의 민간 신앙에서는 옛날부터 아이를 갖게 해준다는 삼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아기를 선물해 준다는
삼신할머니는 아기가 태어나서 무사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고 37일, 즉 21일째가 되면 삼신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민간신앙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흘러 현대에는 이러한 민간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 삼신할머니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다시 삼신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의식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37일 아침이 되면 아기의 엄마나 할머니가 삼신상을 차리는데 흰 쌀밥과 고기를 넣지 않은 미역국, 끓여서 식힌 물과 삼색나물을 각각 3그릇씩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삼색나물은 3가지 색의 나물을 말하는데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을 나타내는 뿌리인 도라지와 부모를 나타내는 줄기인 고사리, 그리고 아기를 나타내는 잎인 시금치를 말합니다. 삼신상을 차릴 때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일 해가 뜨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생각해 칼과 가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만들 때 소금과 마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금과 마늘은 귀신을 쫓는 의미가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신상에 올린 음식은 그날 가족끼리 다 먹어야 합니다. 삼신상에 올릴 음식이 준비가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아이의 엄마, 아빠가 절을 2번 하고 아이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삼신할머니의 덕이겠죠. 오늘 하루는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며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삼신상에 올리는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흰 쌀밥, 2번 삼색나물, 3번 떡. 정답은 3번 떡입니다. 문제 2. 삼신상을 차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칼과 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2번 마늘과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3번 해가 뜨고 난 후에 절을 한다. 정답은 3번 해가 뜨고 난 후에 절을 한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1살이 되는 아이의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특별하게 보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아이의 1살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돌잔치.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무사히 넘기면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돌잔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잔치는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되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 축하하는 파티를 가리킵니다. 돌은 12달을 한 번 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나이를 표시하는 말로도 쓰여 한 돌을 맞았다, 두 돌이 된다는 표현으로 아이의 나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돌날 아침에는 가족끼리 삼신상을 마련하여 아이의 건강과 오래 살기를 기원하고 미역국과 쌀밥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과 지인을 초대하여 돌잔치를 엽니다. 돌잔치에서 아이의 미래를 예측하는 돌잡이라는 것을 합니다. 돌상 위에 책이나 붓, 쌀, 돈, 실 등을 준비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물건을 늘어놓고 아이가 무엇을 잡는가에 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책이나 붓을 잡으면 공부를 잘하고 쌀을 잡으면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으며 살 수 있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실을 잡으면 오래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시대가 변하며 직업의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직업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붓, 쌀, 돈, 실 이외에도 마이크, 청진기, 카메라, 마우스 등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는 연예인을 뜻하고 청진기는 의사, 카메라는 감독이나 사진작가, 마우스는 컴퓨터 관련 직업을 뜻합니다. 돌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은 보통 선물로 돈이나 금반지를 준비합니다. 금반지를 주는 이유는 아이가 금의 기운을 받고 몸이 튼튼해져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귀한 금처럼 부자가 되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1살이 된 아이의 생일날에 아이의 건강과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돌잡이 때 실을 잡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1번. 공부를 잘한다. 2번. 장수한다. 3번. 부자가 된다. 정답은 2번. 장수한다입니다. 문제 2. 돌잡이 때 금반지를 선물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2번.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3번.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아기를 안거나 업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많은 나라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앞으로 안는 아기띠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기를 뒤로 엎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포대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포대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대기. 포대기는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인데 덮고 깔거나 어린아이를 업을 때 사용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이 외출할 때 쓰던 쓰개치마나 속바지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포대기는
가로로 넓은 형태로 양쪽에 묶을 수 있는 긴 띠가 달려 있습니다. 현대에는 어머니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끈을 벨트로 바꾸거나 어깨띠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집안일로 바쁜 어머니들이 어린 아기를 등에 업은 채로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아기를 재우거나 달래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기가 밀착이 되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의 체온을 느낄 수 있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 엄마들 중에서는 포대기가 촌스러워서 외국의 아기띠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포대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대기를 사용한 한국식 육아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애착 육아라는 이름까지 붙여질 정도라고 합니다. 서양 연구자에 의하면 아기가 엄마와 밀착되어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심리적 유대가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와의 충분한 신체 접촉은 아기의 지각 발달과 뇌 발달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기가 늘 엄마한테 엎여 있으면 엄마와 충분한 소통과 친밀감을 나누며 자라기 때문에 사회성과 독립심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포대기의 과학적 효과가 서양 엄마들을 매료시킨 이유라고 합니다. 촌스럽다고 여겨져 한동안 인기가 없었던 포대기가 이제는 한국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포대기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보면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포대기가 사용되는 용도가 아닌 것은 1번 아이를 업을 때 사용한다. 2번 아이의 이불로 사용한다. 3번 아이의 장난감으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아이의 장난감으로 사용한다입니다. 문제 2. 포대기의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아기의 사회성과 독립심 형성에 도움을 준다. 2번 아기의 지각 발달에 도움을 준다. 3번 아기의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준다. 정답은 3번 아기의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준다입니다.